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325명으로 일요일 발생 기준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6%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의료 역량이 한계에 달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4주간 사적 모임 인원이 수도권 6명, 비수도권은 8명으로 제한됩니다. 또 방역 패스를 적용한 시설을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대부분 다중 이용 시설로 대폭 확대합니다. 정부가 오는 2월부터 12세에서 18세에 대해서도 방역 패스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접종 강요라며 학생과 학부모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방역 패스는 부당한 차별이 아닌 미접종자 보호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기존 코로나19 환자와 비교해서 증상이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는 남아공 의료진의 초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이번 연구는 소수를 대상으로 한 초기 분석이어서 오미크론 변이가 덜 치명적이라고 단정하기엔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오미크론 변이를 명명한 지난달 26일보다 앞서서 오미크론 변이가 미국에 상륙해 있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미 보건당국은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될 것을 대비해서 오미크론 특화 백신의 승인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6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 수가 전날보다 800명 넘게 줄었지만 일요일 발생 기준으로는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4,325명으로 어제보다 803명 줄었습니다. 이는 휴일 검사 건수가 줄면서 보이는 휴일 효과인 것으로 확산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7명이 감소한 727명으로 엿새 연속 700명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41명 늘면서 코로나19 관련 누적 사망자는 3,893명이 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 3,010명이 발생해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의 70%를 차지했습니다. 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의료 역량이 한계에 달하고 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자료를 보면 어제 오후 5시 기준 수도권 중환자 전담병상 가동률은 86.6%로 하루 전보다 1.1%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89.1%고 경기 82.8%, 인천 93.7%로 집계됐습니다. 남은 병상은 서울 38개, 경기 63개, 인천 5개로 수도권 전체의 106개뿐입니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0.4%로 전날보다 1.4%포인트 증가했습니다. 한편 재택치료 대상자는 오늘 0시 기준 전국적으로 15,954명입니다. 서울이 8,143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5,454명, 인천 965명입니다. 국내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하루 만에 12명 추가되며 모두 24명으로 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오미크론 변이 감염 환자는 12명이 늘어서 모두 24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 감염은 10명, 남아공을 다녀온 2명이 새로 확인돼 해외 유입 사례도 2명 늘었습니다. 앞서 확인된 국내 오미크론 확진자는 지난달 24일 나이지리아에서 귀국한 인천 거주 40대 부부와 이들의 지인, 또 10대 자녀 등 12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 확산의 고리로 꼽히는 인천 미추홀구의 한 교회를 넘어서 서울과 충북에서도 감염 의심자들이 나오면서 감염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오늘 오후 오미크론 변이 추가 감염 환자들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가운데 서울대와 외대, 경희대 학생들의 변이 감염 여부는 내일 오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부터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은 6명, 비수도권은 8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허용됩니다.
방역 패스가 확대 적용되는데요. 영화관이나 독서실 등은 방역 패스가 없으면 입장할 수 없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어렵게 시작됐던 일상으로의 회복이 4주간 일단 멈춤에 들어갑니다. 우선 사적 모임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까지만 허용됩니다. 사적 모임 인원에서 허용되는 백신 미접종자는 4명에서 1명으로 줄어듭니다. 미접종자의 경우 2명 이상 사적 모임은 금지됩니다. 정부에서 이제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국민들께서 좀 자체적으로 불필요한 약속이나 모임은 좀 취소하거나 연기하시는 것이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유흥시설 등에 한정했던 방역 패스도 대폭 확대 적용됩니다. 노래방과 목욕탕, 실내 체육시설 등에 적용되던 게 식당과 카페, 영화관, 독서실 등으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내년 1월 2일까지 앞으로 4주 동안 이번 조치를 시행한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방역 패스 적용 확대로 빚어질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2일까지 일주일간 계도 기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 2월부터는 성인 위주로 적용하던 방역 패스 대상에 만 12세에서 18세 청소년도 포함됩니다. 정부는 고령층과 청소년층 신규 환자가 크게 늘고 있는 만큼 집단 감염을 방지하고 면역력 제고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12세에서 18세까지의 청소년도 방역 패스가 적용됩니다. 18세 이하의 확진자는 현재 20% 내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최근 4주간의 발생은 성인보다 더 높습니다. 하지만 방역 패스가 없는 학생은 학원이나 독서실을 이용할 수 없게끔 돼 있어서 접종 강요 논란과 함께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확대 적용되는 방역 패스는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보호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오미크론의 위협이 점차 가시화하고 있다며 연말까지 오미크론 대응에 방역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의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접종을 마치지 못했다면 인근 보건소에서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PCR 검사를 받고서 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방역 패스는 부당한 차별이라기보다는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오미크론 대응, 백신 접종 가속화, 병상 확충, 그리고 재택치료 확대 등 4가지 과제의 모든 방역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오미크론의 위협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아직 실체가 정확히 규명되지는 않았지만 전파력이 눈에 띄게 높은 것은 분명합니다. 지역사회 내의 추가 확산만큼은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입국자들에 대한 철저한 검역과 함께 밀접 접촉자의 신속한 추적과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국 시도교육감과 영상간담회를 열고 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접종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유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학기 말 안정적인 학사 운영과 청소년 백신 접종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유 부총리는 남은 2학기 기간 등교 수업 유지 방안과 등교 중지 학생이 발생했을 때 대체 학습을 제공할 방안도 논의합니다. 또 학교 단위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교육청의 협조를 당부할 예정입니다. 군에선 백신 접종을 마쳤는데도 휴가 장병들을 중심으로 신규 확진이 늘어 돌파 감염 사례가 군내 누적 확진자 10명 중 3명을 넘었습니다. 국방부는 휴가 복귀 장병을 사흘 이상 격리하고 3차 접종을 원래 계획보다 2주 앞당겨 다음 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어제 군에서 추가된 코로나19 확진자는 24명. 이 가운데 백신 접종을 완료한 장병은 22명으로 군내 누적 확진자 2,512명 가운데 돌파 감염 사례는 이제 30%를 넘어섰습니다. 국방부는 전군 주요 지휘관 화상회의를 열고 장병들의 고립감을 고려해 휴가와 외출은 제한하지 않는 대신 고강도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동안 휴가 복귀자는 열흘간 예방적 차원에서 관찰하고 2차 PCR 검사를 실시했지만 앞으로는 휴가 복귀 뒤 2차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이 나올 때까지 3일에서 5일간 격리 조치가 한시적으로 이뤄지게 됩니다. 이병 장병은 현행대로 첫날과 8일차에 PCR 검사를 하고 10일 동안 격리하되 부대 여건에 따라 이병 4일에서 5일차에 추가 PCR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전 장병 대상 파이자 백신 부스터샷, 즉 추가 접종도 원래 개시일인 오는 27일보다 2주 앞당겨 13일부터 시행합니다. 4주간 지금 부스터샷 접종이 계획돼 있고요. 이와 관련돼서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차질 없이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 장관과 각군 참모총장 등을 방역 책임관으로 하는 현장 점검팀을 구성해 부대 감염 취약 시설에 대한 집중 현장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다만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화천 육군부대에서 격리장병 관리에 소홀했던 문제가 드러났던 만큼 군은 방역과 인권 보장이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네, 최근 아파트 월패드 해킹 소식에 놀란 분들 많으실 텐데요. 공유기나 IP 카메라 등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다른 네트워크 장비도 해킹의 무방비로 노출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국정원은 해킹된 네트워크 장비가 범죄에 악용된 정황도 포착해 본격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탁자 위 옷가지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집안 모습이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TV를 보는 사람은 자신이 촬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듯 카메라를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모두 가정용 CCTV 같은 네트워크 장비 해킹을 통해 유출된 불법 촬영물입니다. 해커들은 이렇게 확보한 영상을 다크웹 등에 올리고 팔아 넘기기도 합니다. IP 카메라뿐 아니라 공유기 등 일상생활에 흔히 사용하는 네트워크 장비 전체가 해커들의 표적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의외로 많은 피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사후조사 이런 부분을 확인하다 보면 실제 다른 전산망을 공개해서 해킹 경위지로 활용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자료들 절체해 가는 이런 것도 확인되고 있는데요. 국정원도 일반인들의 네트워크 장비 해킹 피해를 다수 파악한 상황. 지난 10월에는 국내외 유무선 공유기나 IP 카메라 등 네트워크 장비 800여 대가 국제 랜섬웨어 조직의 해킹 공격에 이용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국정원은 문제 해커 조직을 특정하고 이들을 추적하기 위해 국내외 관계 기관과 함께 본격 대응에 나섰습니다. 공격 주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관기관 또는 해외 기관으로 협력을 해서 어떤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수법이 이루어지고 누가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공동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공격당한 장비 대부분이 초기 비밀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등 보안 수칙을 지키지 않아 뚫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기본 보안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네, 지금 전해드린 것처럼 일상 속 네트워크 장비가 해킹당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YTN 취재진이 보안업체의 도움을 받아서 직접 공유기 해킹 과정을 재현해봤는데요. 시스템 보안을 뚫는데 채 몇 초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계속 보도합니다.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네트워크 장비 공유기입니다. YTN 취재진이 국내 보안업체의 도움을 받아 공유기 해킹 과정을 재현해봤습니다. 미리 파악한 공유기의 취약점을 공격하도록 코드를 입력하자 몇 초도 안 돼 보안이 뚫리고 준비한 악성 코드가 설치됩니다. 공유기에 저장돼 있던 아이디와 비밀번호도 컴퓨터 화면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렇게 공유기가 해킹되면 와이파이를 통해 연결된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속 여러 개인 정보들이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빼내지 않더라도 장비 접근에 필요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빼내 다크웹에서 거래하기도 합니다. 공유기뿐 아니라 IP 카메라 같은 다른 네트워크 기기도 비슷한 방식으로 간단히 해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킹한 네트워크 장비 자체를 범죄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장비 관리자 권한을 탈취한 뒤 악성 코드를 유포하도록 명령하거나 디도스 공격에 동원하는 겁니다. 네트워크에 연결된 장비들 자체를 디도스와 같은 공격에 활용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웹캠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이라든지 그런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피해를 막으려면 정부 기관이 인증한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초기 관리자 비밀번호를 반드시 변경하고 최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등 기본 보안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이디 패스워드를 변경하는 것,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하시기 전에 매뉴얼 등을 참조하셔서 아이디 패스워드 등을 변경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입법을 통해 네트워크 장비 보안 강화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네, 오미크론 변이 감염 환자가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비교해서 증상이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는 초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가장 확산하고 있는 남아공에서 나온 분석 보고서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근 기자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가장 거세게 확산하고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가우탱주에 있는 한 병원. 코로나19 병동에 있는 환자 42명 가운데 70%는 산소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중 9명은 코로나19에 따른 폐렴 증상을 겪었고 4명은 코로나19와 무관한 기저질환으로 산소 보충 치료를 받았다고 의료진은 전했습니다. 남아공 의학연구위원회는 과거 유행 때 볼 수 없었던 모습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변이 확산 때는 병원에 오는 환자 대부분이 산소 치료를 받아야 했다는 겁니다. 앞서 오미크론 검출을 처음 세계에 알린 쿠체 박사도 비슷한 사례를 보고했습니다. We also have seen clinically that the oxygen requirements when you do what we call the SATs, that's normal in all of the patients. I haven't picked up one, and so my other colleagues as well. 오미크론 환자들의 입원 기간도 다른 변이 확산 때보다 훨씬 짧았습니다. 이 병원 입원 환자 166명의 평균 입원 기간은 2.5일, 이전 18개월간의 평균치인 8.5일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같은 기간 사망자는 10명으로 사망률은 6%대에 머물렀습니다. 보고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중환자와 사망자 통계가 과거 유행 초기와 비교해 매우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번 보고서는 소수를 대상으로 한 초기 분석 결과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덜 치명적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이르다고 의료진은 밝혔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네, 미국의 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이 상륙한 가운데 2달 만에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는 등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CNN 방송은 미 존스홉킨스 대학의 데이터를 인용해서 미국의 최근 7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12만 1천여 명으로 2달 만에 10만 명을 넘어섰다고 전했습니다. 한동안 감소하던 사망자 수도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의 증가세는 추수감사절 연휴로 수백만 명이 여행을 다녀온 뒤에 그리고 또 오미크론 확진자가 잇따라 발견되는 가운데 나타난 현상입니다. 코로나19의 새 변이인 오미크론이 세계보건기구 WHO에 의해서 이름이 붙여지기 이전에 이미 미국에 상륙해 있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내 최소 16개 주에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미 보건당국은 오미크론 변이에 특화한 백신의 승인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보도에 이동환 기자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미네소타주의 첫 오미크론 감염자로 확인된 30대 남성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때가 지난달 23일이라고 전했습니다. 유전자 분석에 일주일 이상 시간이 걸려 늦게 확인됐을 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새 변이를 보고한 지난달 24일과 WHO가 이를 오미크론으로 명명한 26일보다 앞서 오미크론에 감염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19일에서 20일 뉴욕에서 열린 일본 애니메이션 행사에 다녀온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뉴욕시 보건당국은 이 행사 참석자 5만여 명에게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를 보내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고 촉구했습니다. One important update there is that so far, completing several rounds of interviews of the
person from Minnesota. There's not been any New York City residents identified as close contact. 아직 이 행사 참가자 중 오미크론 추가 감염자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이 남성이 이 행사에서 오미크론에 걸린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이 남성이 행사에서 어울렸다고 기억한 사람 30명 중 약 절반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미국 내 16개 주에서 오미크론 감염자가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미 보건당국은 현재 미국 내 신규 확진자의 99.9%는 델타 변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될 것에 대비해 오미크론에 특화한 백신의 승인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의 확산 우려 속에 이스라엘이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에 대한 백신 4차 접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언론은 이스라엘 보건부 코로나19 자문위원회가 다음 주 중 면역력 저하자에 대한 백신 4차 접종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장기 이식을 위해 면역 억제 치료를 받은 환자의 경우 백신 3차 접종 이후에도 면역력이 충분히 보강되지 않는다는 최근 연구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겁니다. 라빈 메디컬 센터와 최대 의료관리기구가 지난 8월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폐이식 환자의 경우 1, 2회차 접종 후에는 18%, 추가 접종 후에는 33%만 항체가 형성됐습니다. 또 심장 이식 환자 중에서는 2회차 접종 후 31%, 추가 접종 후에는 58%가 면역이 형성됐습니다. 아직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보고되지 않은 중국에서는 일상 회복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치사율이 독감 수준으로 떨어지면 추진하겠다는 건데 아직은 먼 얘기로 들립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사실상 중국의 방역 정책을 지휘하는 중난산 공정원 원사가 일상 회복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현재 1% 수준인 코로나19의 치명률이 0.1%로 낮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생산 비율, 즉 감염자 1명이 전염시키는 사람 수가 1에서 1.5명으로 안정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코로나19가 유행성 독감 수준으로 약해져야 일상 회복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중난산 원사는 이를 위해 전 국민 백신 접종과 치료제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방향에 따라 중국은 오미크론의 출현 이후에도 백신 접종에 가장 주력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백신 접종률은 거의 8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부스터샷, 즉 추가 접종도 이미 1억 명 가까운 9,600여만 명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입국자의 3주 시설 격리와 감염 지역 봉쇄 등 엄격한 방역은 그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2달도 채 남지 않은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도 고강도 방역 조치가 예고된 상태입니다. 선수와 취재진은 경기장과 숙소 등 지정된 곳에만 머물러야 하며 외부인과의 접촉은 불가능합니다. 아울러 매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임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관중은 내국인만 허용하기로 했는데 경기장마다 정원의 약 3분의 1을 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 관중 자체를 불허하겠다고 밝혀 불안감은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내가 평소 갖고 싶어 하던 물건이 스마트폰 속 광고로 등장하는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시죠? 스마트폰 속 AI가 우리의 소비 알고리즘을 학습해 내놓는 광고들인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투데이 과학의 달인에서는 이처럼 우리 일상생활에 깊이 파고든 AI 서비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